엄마, 옆집은 에어컨 종일 틀어도 전기세 3만 원밖에 안 나온대요. 뭐? 우리는 똑같은 에어컨인데 12만 원이나 나왔는데 바로 이 한 가지 방법 때문이래요. 그게 뭔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년 넘게 에어컨 설치와 수리 일을 해온 기술자입니다. 얼마 전에 은퇴를 했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집을 다니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똑같은 평수, 심지어 똑같은 브랜드와 모델의 에어컨을 쓰는데도 어떤 집은 한 달 전기세가 28,000원, 어떤 집은 12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이는 바로 사용 방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32년 경험으로 터득한 진짜 비법들을 모두 공개하려고 해요. 더운 여름, 에어컨 전기세 아끼자고 끄셨다가 밤새 뒤척이고 더위 먹고 고생하신 적 있으시죠? 이제 그런 밤 참지 마세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에어컨 절약법을 배우기 전에 정부에서 주는 돈부터 챙기세요. 에너지 바우처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정부가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1인 가구는 약 29만 원, 2인 가구는 약 40만 원, 3인 가구는 약 53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여름철 에어컨 전기세는 거의 해결되죠.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득 조건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해당돼요. 두 번째는 세대 특성인데요. 세대원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등록자,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 환자, 한부모 가정 등에 해당되면 됩니다. 혹시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셨다면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차상위계층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고 조건도 다양합니다.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보시면 확인 가능해요. 신청도 간단해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만 챙겨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3분이면 충분하고 어르신분들은 현장에서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점.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철 냉방비뿐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까지 감면됩니다. 1년 내내 전기세 걱정을 덜 수 있는 정말 든든한 제도입니다. 꼭 챙기세요. 이건 기회입니다. 이건 단순히 몇천 원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가 전기세 자체를 줄여주는 강력한 지원 정책입니다. 정부가 도와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꼭 그 기회를 잡아야겠죠. 부모님, 형제, 지인 중에 해당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꼭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신청서 한 장, 3분의 시간으로 여름 전기세 걱정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에어컨 전기세 절약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을 잘 따라만 하시면 전기세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고 시원함은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필터 청소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의 분들이 소홀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박영희 할머니 댁에 갔는데 에어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바람은 나오는데 시원하지 않아요? 전기세가 갑자기 올랐어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건 바로 필터입니다. 실제로 어떤 할머니 댁에 갔더니 필터에 먼지가 까맣게 쌓여 원래 색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 에어컨은 3년 동안 한 번도 필터 청소를 하지 않으셨답니다. 당연히 전기세는 매달 15만 원 이상 나왔어요.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공기가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서 에어컨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해요. 같은 온도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할머니 댁 필터를 제가 직접 깨끗하게 청소해 드렸더니 다음 달 전기세가 78,000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필터 하나 청소하는데 10분도 안 걸리는데 한 달에 7만 원을 아낄 수 있다니까요. 청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원 끄고, 커버 열고, 필터 꺼내고,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닦고, 완전히 말려서 다시 장착. 총 걸리는 시간 10분도 안 됩니다. 전원을 끄고 앞쪽 커버를 열어서 필터를 빼내요.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조금 풀어서 부드럽게 씻어주면 되거든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필터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살살 해주세요. 씻은 후에는 완전히 말려야 해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그늘진 곳에서 자연 건조시키시고 완전히 마른 다음에 다시 끼우시면 돼요. 여름철엔 2주에 한 번 청소해주세요. 특히 시니어 가정은 환기 시간이 짧아 실내 먼지가 더 잘 쌓입니다. 달력에 표시해두고 첫째 주, 셋째 주 같은 주기를 정해두시면 잊지 않고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만 잘해도 냄새는 사라지고 냉방은 더 강력해지며 전기세는 눈에 띄게 내려갑니다. 두 번째 실수는 에어컨 바람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발끝에 닿으면 시원하니까 자꾸 바람 방향을 아래로 설정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방을 더 덥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에어컨을 선풍기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직접 몸에 닿아야 시원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에어컨은 사람을 향해 바람을 쏘는 기계가 아닙니다.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계입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건 기본적인 과학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아래로 보내면 시원한 공기는 바닥에만 머물고 천장 위는 여전히 더운 상태로 남습니다. 그럼 에어컨 센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직 덥다고 판단해서 실외기를 계속 작동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전기만 많이 먹고 실제로는 시원하지 않은 기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람 방향을 천장 쪽 위로 향하게 해주세요. 찬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퍼지며 강을 고르게 냉각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 앞에 장롱, 냉장고, 소파 같은 큰 가구가 놓여 있다면 지금 당장 치우세요. 바람이 막혀버리면 실내 공기가 순환되지 못해 냉방 효율이 떨어지고 전기세만 올라갑니다. 이 두 가지, 바람 방향과 에어컨 앞 공간 정리가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어떤 집에 갔는데 에어컨 바로 앞에 큰 장롱이 있더라고요. 에어컨은 계속 돌아가는데 방은 전혀 시원하지 않았어요. 장롱을 조금만 옆으로 옮겼더니 냉방 효과가 확연히 달라지더라고요. 바람 방향 조절과 가구 배치,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전기세가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실수는 외출할 때 에어컨을 무조건 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에어컨 켜두는 건 낭비 아닌가? 마트 잠깐, 병원 잠깐, 1시간 남집 외출하면서 에어컨을 끄는 습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인버터형 에어컨을 쓰신다면 이건 오히려 전기세를 확 올리는 길입니다. 왜일까요? 에어컨은 껐다가 다시 켤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에어컨을 다시 켰을 때 실내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 있었다면 설정 온도인 26도까지 낮추기 위해 실외기가 풀가동합니다. 이때 5분간 사용하는 전기량이 평소보다 무려 3배 이상이 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시속 100km로 가속하는 것처럼요. 반면 계속 켜둔 상태에서는 실외기가 간헐적으로 작동하면서 설정 온도를 유지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일정 속도로 주행하는 것처럼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제가 32년 동안 고객님 댁을 관리하면서 확인한 결과 90분 이내 외출이라면 에어컨을 그냥 켜두는 게 전기세를 훨씬 아끼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출근처럼 몇 시간 이상 집을 비우는 경우에는 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장 보러 나갈 때, 병원 다녀올 때, 미용실에 들를 때 등 짧은 외출에는 에어컨을 끄지 않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에어컨을 켜놓는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전기세가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실수는 오토 AI 절전 버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리모컨의 오토, AI, 에코, 스마트,
절전 같은 버튼 있으시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 버튼을 무시하거나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마법의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에어컨 전기세를 절반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설정 온도에 도달한 뒤 에어컨이 스스로 실외기 출력을 조절합니다. 필요할 때만 돌아가고 그 외엔 자동으로 쉬는 겁니다. 마치 32년 경력의 전문가가 리모컨을 옆에서 조절해주는 것과 같죠. 제가 직접 실험해본 결과 일반 모드 사용 시 전기세 93,000원, 오토 모드 사용 시 전기세 57,000원, 무려 36,00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혹시 우리 집 리모컨엔 없던데요? 하시는 분들, 모든 버튼을 여러 번 눌러보세요. AI, 스마트, 에코, 절전 등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없을 수 있는 건 2010년 이전 모델뿐입니다. 단, 오토 모드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처음 30분은 조작하지 마세요. AI가 패턴을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오래된 AI는 단순합니다. 15년 이전 모델은 오히려 일반 자동이 나을 수 있습니다. AI도 완벽하지 않아요. 너무 춥거나 더우면 온도를 수동 조절하세요. 5번째 실수는 제습 모드가 전기세를 아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바람이 약하게 나오는 제습 모드. 왠지 전기를 덜 쓸 것 같은 느낌 들죠? 하지만 여기에는 큰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에어컨의 실외기는 냉방이든 제습이든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제습은 체감상 조용하고 바람도 약하게 느껴지지만 에너지 소모는 냉방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제습 모드는 쓰면 안 되나요? 그건 또 아닙니다. 비 오는 날이나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은 날엔 제습 모드가 오히려 더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에어컨 개발자들의 실험 결과 같은 온도로 설정했을 때 제습 모드는 냉방보다 2.7배 더 많은 습기를 제거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습 모드는 처음부터 켜면 안 됩니다. 처음엔 냉방 모드로 실내를 시원하게 식힌 후 한두 시간 뒤에 제습으로 전환하면 시원함과 쾌적함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더위는 냉방, 습기는 제습. 이걸 잘 구분해서 쓰는 것이 전기 절약의 핵심입니다. 6번째 실수는 햇빛을 차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강하게 틀어도 방이 시원하지 않다면 가장 먼저 의심할 것은 바로 햇빛입니다. 특히 남향 창문, 베란다, 거실, 유리창처럼 태양광이 직접 들어오는 공간은 실내 온도를 순식간에 3에 4도나 올립니다. 햇빛은 들어오면 열로 바뀝니다. 이 열은 한 번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계속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이럴 땐 꼭 햇빛 차단용 커튼을 사용하세요. 일반 커튼이 아니라 열 차단 기능이 있는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효과적입니다. 은색, 흰색처럼 밝은 색상이 더 좋고 짙은 색상은 오히려 열을 흡수합니다. 또한 오후 2시에서 5시는 반드시 커튼을 닫아주세요. 이 시간대에 들어온 열은 밤까지 집을 덥게 만듭니다. 선풍기 위치도 중요합니다. 창문 쪽에 두면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창문 반대편에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식으로 두셔야 합니다. 제가 32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동에 사시는 두 가정이었는데요. 같은 평수, 같은 브랜드 에어컨을 쓰시는데 전기세가 4배 차이가 났어요. 최진우 씨 댁은 한 달에 3만 원 정도 나왔는데 옆집 이민정 씨 댁은 12만 원이 나온 거예요. 차이점을 하나씩 찾아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최진우 씨 댁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거의 다 실천하고 계셨어요. 필터는 2주마다 청소하시고 바람 방향은 위로 향하게 하시고 짧은 외출 때는 끄지 않으시고 오토 모드를 쓰시고 오후에는 커튼을 꼭 치시더라고요. 반면 이민정 씨 댁은 정반대였어요. 필터는 1년 넘게 청소 안 하셨고 바람은 사람 쪽으로 직접 쏘시고 잠깐 나갈 때도 꼭 끄시고 오토 기능은 아예 모르셨고 커튼도 안 치시더라고요. 또 다른 케이스로 조성환 할아버지 댁이었는데 한 달에 18만 원씩 나온다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보니 필터는 새까맣게 막혀 있고
에어컨 바로 앞에는 큰 장롱이 있고 바람 방향은 아래로 향해 있고 서쪽 창문에는 얇은 커튼만 쳐져 있었어요. 한 가지씩 차근차근 고쳐드렸어요. 필터 청소하고 장롱 위치 바꾸고 바람 방향 조절하고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교체해드렸죠. 그리고 오토, 모드 사용법도 알려드렸고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음 달 전기세가 6만 8천 원으로 떨어졌어요. 무려 11만 원이 줄어든 거죠. 할아버지께서 정말 놀라시면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케이스가 있었어요. 신혼부부인 김수연, 박지영 부부가 시어머니께 에어컨 사용법을 배웠는데 시어머니가 잘못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몇 년간 전기세를 많이 냈던 거죠. 시어머니께서는 에어컨은 사람이 있을 때만 켜야 한다고 가르치셨는데 이게 문제였어요. 잠깐 마트 가거나 병원 갈 때도 꼭 끄라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껐다 켰다 반복했던 거예요. 제가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렸더니 다음 달부터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젊은 부부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잘못된 정보가 대물림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깨달은 게 에어컨 전기세는 정말 사용자의 습관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신경 써도 엄청난 절약이 가능하다는 걸 실감했죠. 혹시 2010년 이전에 나온 에어컨을 쓰고 계시다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보세요. 에어컨 기술 발전이 정말 빨랐거든요. 15년 전 에어컨과 최신 에어컨의 효율 차이는 정말 크거든요. 실제로 어떤 집에서 15년 된 에어컨을 최신 인버터 에어컨으로 바꾸신 후에 전기세가 30에서 40%로 줄어든 케이스를 여러 번 봤어요. 물론 초기 비용은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 나오는 AI 에어컨들은 정말 똑똑해요.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해서 최적의 운전을 해주거든요. 집안 온도뿐 아니라 습도, 공기질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제품들도 많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면 환급해주는 제도도 있어요. 이런 혜택들도 잘 알아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새 에어컨을 사더라도 오늘 말씀드린 사용법들은 여전히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에어컨이라도 잘못 쓰면 전기세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몇 가지 추가 팁들도 알려드릴게요. 에어컨 설정 온도는 26도에서 28도가 적당해요. 너무 낮게 설정하면 전기세만 올라가고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쓰세요. 선풍기로 공기를 순환시켜주면 에어컨 효율이 훨씬 높아져요. 실외기 관리도 중요해요. 실외기 주변에 물건들을 쌓아두거나 식물을 너무 가까이 두면 열 배출이 안 돼서 효율이 떨어져요. 문과 창문을 꼭 닫아주시고 요리할 때는 환기팬을 꼭 쓰세요. 에어컨 사용할 때 건강도 신경 써야 해요. 너무 차갑게 하지 마시고 바람을 직접 맞지 마세요. 습도 관리도 중요하고 환기도 잊지 마세요. 하루에 2에 3번 정도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켜주세요. 물도 충분히 드세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정부 에너지 바우처 제도부터 확인하세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필터 청소를 2주에 한 번씩 꼭 하세요. 세 번째, 바람 방향은 위쪽으로, 에어컨 앞은 비워주세요. 네 번째, 90분 이내 외출에는 에어컨을 끄지 마세요. 다섯 번째, 오토나 AI 버튼을 활용하세요. 여섯 번째, 냉방으로 시작해서 제습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써보세요. 일곱 번째, 오후 2시에서 5시에는 꼭 커튼을 치세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6가지 실수. 어떤 것이 익숙하게 느껴지셨나요? 이 중 하나만 고쳐도 전기세는 줄어듭니다. 모두 고친다면 여름 한 달 전기세가 반값이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7가지만 잘 지켜도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익숙해지면 다른 것들도 추가로 해보세요. 그리고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께도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만 답변 드릴게요. 우리 집 에어컨이 너무 오래되었는데 이 방법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오래된 에어컨이어도 사용법만 바꿔도 분명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이가 있는데 에어컨을 계속 켜놔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온도 변화가 적어서 아이에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단 하나. 지금 들은 내용을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소중한 정보를 아직 모르는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보내는 영상 하나가 한 가정의 여름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당신의 여름을 지키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오늘부터 에어컨 전기세 절약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당신의 다짐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실천이 됩니다. 올여름 에어컨을 틀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